얼굴, 운명을 비추는 거울, 턱을 깎아낸 여자의 이야기. 우리의 얼굴은 단순히 표정을 짓는 곳이 아닙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인 관상학에서는 얼굴을 한 사람의 삶과 운명이 기록된 지도라고 말합니다. 눈, 코, 입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기질과 건강, 그리고 미래의 길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지도를 인위적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의 얼굴, 특히 그녀가 바꾼 턱의 모습을 통해 관상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한 여성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녀의 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가 휘어진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턱의 어금니 부위는 물론 귀 바로 앞, 턱이 시작되는 지점의 뼈가 날카롭게 잘려나간 모습입니다. 관상학에서 턱, 특히 귀 밑부터 이어지는 이 부위는 노복궁과 명문이라 불리며 한 사람의 말년 운세, 아랫사람 복, 그리고 삶의 안정성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70대 말부터 80대 초중반까지의 운세를 관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튼튼하고 풍만하게 잘 발달된 턱은 편안하고 안정된 노년을 예고하는 길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바로 그 부위의 뼈를 인위적으로 잘라냈습니다. 이는 마치 튼튼한 집의 주춧돌을 스스로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관상학적으로 볼 때 이는 자신의 노년의 복과 안정을 제 발로 차버린 매우 어리석은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 앞의 명문 부위의 점이나 상처, 혹은 이처럼 수술 자국이 생기게 되면 단순히 노년의 운세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몇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첫째, 배우자에게 닥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불운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의 평화와 안녕의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둘째, 혈액순환 계통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의 경우 말년에 잦은 질병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특히 타고난 체질 자체가 강건한 편이 아니며 간과 심장 기능이 다소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 기능이 약하면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이는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종 피곤해 지쳐 조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간의 기능을 목 기운으로 해석합니다. 사주에 목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간 기능이 약할 수 있으며 이는 지구력이나 의지력 부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꾸준히 해내거나 자기 개발을 향한 의지를 불태우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복은 곧 수명과 직결됩니다. 복이 다하면 수명도 다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살면서 선한 마음을 지키고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10가지 불선업을 멀리해야 합니다.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이간질, 악담, 아첨, 탐욕, 분노, 어리석은 견해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악업을 반복해서 짓게 되면 그 과보는 얼굴에 드러나 관상이 틀어지고 흉하게 변하며 결국 자신의 복과 수명마저 깎아 먹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큰 복을 짓지는 못하더라도 남에게 베풀고 선행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나쁜 짓만큼은 털끝만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유난히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그 인연이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자녀가 있다 한들 일찍 독립하여 멀리 떨어져 살거나 관계가 소원해져 교류가 끊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자녀의 미래를 부모의 삶을 비추는 거울로 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100점짜리 부모에게서는 100점짜리 자녀가 나오고 30점짜리 부모에게서는 30점짜리 자녀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물론 아주 가끔 선하고 지혜로운 부모 밑에서 전생의 악연으로 인해 문제아가 태어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하고 어리석은 부모 사이에서 선하고 지혜로운 자녀가 태어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대부분은 부모와 비슷한 성향의 자녀가 태어나 함께 시궁창 같은 가정을 이루거나 설령 부모와 결이 다른 자녀가 태어난다 해도 그 업보가 다르기에 결국 화합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넷째, 재산상의 손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소매치기나 도둑 혹은 사기로 인해 재산을 잃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우주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의 인생이 정직한 땀과 노력의 대가가 아닌 거짓과 사기, 횡령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10가지 불선업 중에서도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사기치고 국가의 세금을 횡령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과보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 항상 착하게 산 것 같은데 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골치를 썩는 사람, 남에게 쉽게 사기를 당하거나 재산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나요? 이는 모두 과거 전생에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은 업보가 금생에 나타나 괴로움을 겪는 것이라 해석합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녀의 말년은 비참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자신이 지은 업은 그것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털끝 하나의 오차도 없이 미래에 혹은 다음 생에 반드시 스스로 돌려받게 됩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노력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남자를 유혹하고 거짓과 사기, 조작으로 부와 권력을 탐해온 삶의 과보는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그녀는 노년의 재물운, 인복, 건강운 등 모든 것을 상징하는 노복궁을 스스로 깎아냈습니다. 이는 그릇되고 비뚤어진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복을 스스로 걷어찬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흥미롭게도 사주 명리학으로 풀어보아도 비슷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녀는 늙어서까지도 권력의 맛을 잊지 못하고 불법적인 사업을 벌여 부정한 돈을 축적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수명을 깎아낸 행위로 인해 실제로 70대 중반 이상을 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녀가 성형으로 깎아낸 명문 부위가 상징하는 나이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처럼 관상과 사주는 서로 다른 길이지만 결국 같은 목적지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성은 스스로 관상학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관상학의 기초 중의 기초는 바로 코와 인중, 입과 턱의 균형입니다. 자신의 얼굴이 비뚤어지고 말년의 복을 상징하는 턱이 빈약한 것을 스스로 몰랐다는 것은 그녀가 관상학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과 허울로 가득 찬 삶의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진정으로 관상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비뚤어진 코와 턱부터 바로잡고 무엇보다 비뚤어진 마음부터 바로잡으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살아온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형수술로 얼굴의 모양을 바꿀 수는 있어도 그 안에 깃든 운명과 업보의 흐름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욕망으로 행한 인위적인 변화는 타고난 복마저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외면의 아름다움을 조차 내면의 복을 깎아내는 것은 과연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우리의 얼굴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선과 악의 기록입니다. 오늘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나는 어떤 삶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 조용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